사후 엄벌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정부의 역할이 무언가 이제 그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의원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 비판은 지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엄벌되고 필벌되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있을 때는 저는 100% 공감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단계에서는 지금 엄벌하고 필벌을 하는 부분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소법 없는 무기징역 같은 이 필요했던 그동안의 미뤄둬도 숙제 같은 것을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장관님께요. 앞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 질의에 답을 하시면서 일부 공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벌주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배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장관께서도 일정하게 공감하신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이제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을 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예방적으로 사후 엄벌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정부의 역할이 무언가 이제 그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그 정부 부처 간의 TF를 언급을 네. 하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좀 언급을 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2번. 예. 형사소송법 2부개정 김도우 의원이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도 저는 일정하게 범죄 피해자가 본인에 관련된 사건 통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일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이거를 장관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좀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 과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의견 말씀 주시고요. 딱 이거하고 관련되진 않습니다만 행정처장님, 우리 공판 기록을 열람하는 문제를 재판부에 그냥 권한으로 다 위임을 해놓고 있잖아요. 최근에 부산에 돌려차기 난 피해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공감했었던 게 뭐냐면 공판 기록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수사 과정에 있었던 수사기관에서도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못 보여주게 하고 재판부에도 얘기를 했더니 안 보여준다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겨우 이제 내용을 얻더니 세상에 자기는 그냥 단순한 살인 미수 정도가 아니고 성폭행 이제 혐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본인이 오히려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가고 검찰에 얘기하고 해서 1심에서는 12년 살인 미수로 12년으로 끝났는데 2심에서는 35년은 구형받고 20년으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에 피해자가 오히려 나섰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이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상대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상이 다 가더만요. 감옥에 있는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이름, 이런 걸 다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노트에 적어놓고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댕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에서 이 공판 기록을 이제 피해자 측에 이제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재판장의 권한으로만 두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의 사례를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좀 분명하게 이걸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 좀 개정 의견이 있으신지를 제 의원님 말씀 좀 주십시오. 말씀 취지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 상황을 계기로
뭔가 대책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그래요? 나는데 한번 예. 상황을 제가 챙겨가지고 따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런 부산 부탁을 권력지사 민사소송에서의 그 정보 유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민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판 기록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듣고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게 재판부에만 맡겨놨다가 이제 좀 변경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 차원에서 좀 마련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예. 조정훈 의원님.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네, 거- 답변하십시오. 저도 논의해 볼 만한 좋은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너무 이렇게 법무부 얘기만 하게 되면 너무 단편적인만 들릴 것 같고요. 제가 오늘 TF에서 참석했고 그 총리 주재 발표에 담화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개요를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질환자에 대한 치료 체제를 더 효율하고 강화하는 것. 그걸 저희가 복지부 등과 법무부이 같이 참가하는 TF를 통해서 사법 입원제 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치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치안을 강화해서 저희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경찰청장들이 발표한 내용은 수사보다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치안 쪽에 지구대라든가 이런 쪽에 좀 노령층들이 많이 가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에 인력을 많이 재배치하신다는 게 경찰청이 말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금 새로운 것은 지금 저희가 지난 정부 초반에 2만 5천 명 정도의 의경이 존재하고 있었고 의경 방법 업무에 존재했고 2만 5천이라는 수경하는 병력의 존재는 굉장히 사실 큰 겁니다. 그게 지금은 몇 달 전에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0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찰 숫자가 분명히 적어지는 겁니다. 이 CCTV는 늘어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경찰 수를 늘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현재 군에만 보내지고 있는 우리 전력 자원들, 그 인력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 병력 자원들 중에서 일부를 의경을 부활하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하겠다고 오늘 총리가 발표하셨고 경찰청에서 거기서 발표한 부분 등 결과적으로 치안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치안을 좀 더 경찰이 집중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범죄 처벌의 루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처럼 어떤 테러를 예고하는 것만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예고하면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걸 처벌하는 것 자체가 경범죄라든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고 행위라든가 이런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엄벌입니다. 저는 의원님,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 비판은 지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엄벌되고 필벌되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있을 때는 저는 100% 공감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단계에서는 지금 엄벌하고 필벌을 하는 부분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소법 없는 무기징역 같은 이 필요했던 그동안의 미뤄둬도 숙제 같은 것을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일을 해보면 규칙 자체가 그러니까 시행 규칙 자체는 국민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담당하는 사람들을 얽매이는 거지 않습니까? 시행 규칙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는 더 간소해진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을 직접 낸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서 물어보고 변호사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